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번에는 농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평성읍에 있는 농지입니다. 위치 먼저 보면 지도를 보시면 조금 축소를 하면 여기 위쪽에 평택역이 있고요. 평택역에 나가는 길에 도로에 큰 도로에 뭐 IC처럼 이렇게 접해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하고 있는 농지이고요. 뭐 특별히 그냥 농지입니다. 농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일단 등기부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2016년 12월 5일날 근저당이 있고 2016년 12월 5일날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좀 헷갈리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으므로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이 되고 이후에 있는 지상권은 그냥 소멸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근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동일인이죠. 은행입니다. 은행. 자, 은행인데 만약에 정말 가끔 가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가끔 가다가 서류를 낼 때 같이 접수를 시키는데 서류를 낼 때 뒤집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밑에 있고 뒤집어서 근저당이 밑에 있고 지상권이 위에 있다면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그 위에 있는 지상권은 인수인가요?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근저당의 목적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근저당을 잡을 때 지상권을 잡는 목적은 뭐냐면 나대지인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대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이거를 이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잡았는데 만약에 여기 위에 건물이 올라선다면 토지는 나대지일 때 값어치를 하고 건물이 올라선다면 건물로 인해서 감가가 되거든요. 토지가 감가가 되면 근저당권자는 손해를 보잖아요. 이 물건이 나대지인 상태로 나대지인 상태로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면 감가가 돼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건물이 들어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거죠. 즉, 이 지상권은 토지를 위에 있는 거를 이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잖아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위한 지상권인데 여기서는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한 지상권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목적이 될 때는 근저당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같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만약에 뒤바뀌었다 하더라도 지상권이 먼저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이 목적이 되는 지상권은 소멸되는 지상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 물건은 제가 왜 선정을 했냐면 이 물건이 재밌습니다. 이 물건 현황조사서를 보면 재밌는데 현황조사서가 두 번이 나왔습니다. 현황조사서 1이 나왔었고요. 현황조사서 2가 나왔습니다. 자, 왜 나왔을까요? 현황조사서 1을 잘 보시면 내용에 쭉 보면 제시 외 목재 원두막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 일시는 2020년 3월 18일입니다. 원두막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맵에 봐보시면 스카이브로 보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조그맣게.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원두막이거든요. 이게 원두막입니다. 그래서 스카이뷰 날짜를 보면 2019년도, 2018년도 원두막 보이죠? 2017년 안 나오고 2016년 원두막 보이죠? 그 다음에 2015년 보이시죠? 원두막 보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도 계속 원두막이 있었던 그런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원두막 보이죠? 로드뷰로 확인만 해도 그냥 나옵니다. 자, 로드뷰로 확인해 보시면 보이시죠? 원두막 보이는데 이 로드뷰의 날짜가 위에 있는데 2020년 6월입니다. 이게 좀 안 보이시네요? 좀 밑으로 내리면 2020년 6월에 원두막이 보이는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6월에도 원두막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2020년 3월 조사 당시에 원두막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까지는 뭐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현황조사서 두 번째를 봤더니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참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나오나 싶습니다. 이제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조사 일시가 2020년 11월 13일입니다. 조사를 왜 다시 했냐면 여기 나오는데 내용이 나오는데 감정평가상의 현장 사진과 현황조사서의 현장 사진이 너무 상이해서 다시 재조사를 요청했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보고된 현황조사 사진에는 2020년 3월 사진에는 기와조 정자가 있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조사인 현황조사 사진은 2020년 3월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언제? 2020년 11월 13일 조사 당시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카카오맵 로드뷰 현황조사에서 이렇게 과거 정보를 들먹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봅니다.
현황 조사서는 현재 상황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 정보를 같이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두 번의 현황 조사서로 인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2020년 6월에는 카카오맵 로드뷰에는 로드뷰, 그 다음에 2019년 제가 좀 더 줄였어야 되는데 크기가 옆에 나옵니다. 옆에. 여기 보시면 2019년에 촬영된 네이버 그리뷰, 다음에 로드뷰도 보고 네이버 그리뷰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잡풀이 무성하고 정자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즉, 잘 보시면 2020년 6월까지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2020년 6월까지는 잡풀이 무성하고 그 다음에 정자가 존재하였으나 2020년 3월 촬영돼서는 정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됐습니다.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2020년 6월에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에도 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당시, 자 다시요, 헷갈리는데 다시 이 날짜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가장 먼저 2019년 12월에 네이버 로드뷰에서 정자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에 다음에 정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가 가장 빠르네요. 2019년 12월에 정자가 있었고 2020년 3월에 정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0년 6월에 정자가 있었으나 2020년 11월 13일에는 정자가 없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2012년 11월 13일 정자가 없는데, 그리고 정자가 없으나 잡풀이 무성하고 정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풀이 무성하고 있죠. 잡풀이 무성하고 정자가 없는 날짜가 2020년 11월 13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이버 로드뷰를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로드뷰를 보면, 거리뷰를 보면, 보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예요? 2020년 12월로 나오죠. 그래서 다시 2019년 11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날짜부터 먼저 볼게요. 정자 존재하죠? 정자는 존재합니다. 정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2020년 아까 현황 조사에 뭐라고 했어요? 2020년 11월 13일 당시에 정자는 없었으나 잡풀이 무성하다라고 되어 있죠. 잡풀이 무성하다라고. 그런데 네이버 로드뷰는 또다시 변화를 합니다. 2020년 12월, 즉 한 달 이후죠. 11월 다음이니까 2020년 12월을 보면, 자, 보다시피 정자는 없죠. 자, 정자도 없는데 뭐도 없어요. 잡풀이 무성한 것도 안 보이죠. 그러므로 정자부터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잡풀들은 11월과 12월 사이에 다 제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다가, 보세요. 여기 보면 거의 버려진 땅처럼, 정자가 하나 있고 거의 버려진 땅처럼 보이다가 이 땅을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2020년 12월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깨끗하게. 정자만 없어진 게 아니라 잡풀까지 전부 정리가 되었죠. 그러므로 이 물건은 지금 현재 가면 아마 농사를 시작했든지 아니면 농사를 시작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땅이 돼서, 과거에 이렇게 현황조사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깔끔한 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깨끗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물건, 이거 보면서 저는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 현황조사입니다. 카카오백과 네이버에 있는 거리뷰까지 언급을 하는 현황조사는 정말 재밌는, 현황조사가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